선대위원장을 던져서는 안 되죠. 예. 이게 또 공동 당연직 같은 것인데 당 대표로서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당 대표로서의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 선대위에서 맡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제 뭐 논란 중에 예. 뭐 후보다 뭐 아니다 후보 대표가 예. 아니라 후보다라는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난 대표직에 충실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반응으로 적자적 반응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예. 선대 우리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더 큰 역할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2030이라는 새로운 큰 응원군을 갖게 된 건 사실 이준석 대표 덕분이고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정치 혁신의 어떤 바람인데 이번에 홍보 총괄본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선대위가 우리 선거 캠페인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 역할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대위도 뭐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듯이 예. 선거대책위원회도 이기기 위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예. 그리고 그 위기감 같은 것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선대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 선대위는 삐그덕거리기 마련이고 필요하다면 더 조직화해야 되고 더 예. 이제 무슨 독일식 축구를 하듯이 예. 이게 뭐 브라질 축구 하듯이 혼자서 펠레 혼자서 공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더 완비될 수 있을 테고 그런 부단이 예. 선대위도 부단히 진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후보보다 더 중요한 사실 국민의 뜻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1년 전에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이 국민의 강력한 뜻이 지금 윤 후보를 만든 것이고 윤 후보를 지금 추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 후보가 사실은 명심해야 될 것도 바로 지금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열기 이렇게 높은데 그 교체 열기만큼 지지율을 받쳐주지 못한 것이 예. 무엇이냐가 이제 윤 후보의 끊임없는 반성과 지금 어떤 그 새로운 목표로서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윤 후보를 이끌었던 윤 후보를 탄생시켰던 바로 그런 시대 정신, 국민의 간절한 염원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윤 후보를 단련시키고 예. 또 지금 이 혼란과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신지혜 의원 예. 대표입니까? 예, 입당한 뒤로 저도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예, 여러 의구심도 많고 한데 예. 근데 신지혜 대표는 우리 당에 입당한 것이 아니고 예.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에 이제 힘을 합친 겁니다. 예. 그리고 제3지대의 꿈을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여성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 변호하는 후보. 예. 이재명 후보죠. 예. 심신미어 변호사 후보. 권력형 성범죄와 이체 가해자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판단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강렬한 힘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것. 아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잡탕밥이라 그러셨는데 미국 정치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그걸 거대한 샐러드 볼이라고 그럽니다. 예. 샐러드가 여러 야채가 섞여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우리말로는 용광로라고 하죠. 예. 그런 다양한 것들을 녹여내어서 정말 공정과 상식, 예. 정의가 숨쉬는 새로운 세상. 그 바탕 위에 기업과 개인의 창의가 또 사람들의 아주 그 활기가 살아나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 정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우리 사과를 안 했다는데 아니 어떻게 후보가 왜 사과를 안 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의 눈높이에 민주당이 볼 때는 사과가 아니라 물러나기를 사퇴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온 거리에 무슨 뭐 사실관계 사실인양 사실도 아닌 거를 지금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과거에 보면은 뭐 이해창 후보가 돈 받았다 기양건설 사건 다음에 심지어는 그제 참 우리 반기문 총장도 이야기하셨던데 무슨 박연차 씨한테 20만 원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또 뭐 병역 비리,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계속 흑색선전하고 없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받아 쓰는 언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네거티브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통해서는 안 되고 우선 언론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 김건희 씨의 실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학력이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과장된 부분이 있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죄가 되었다면 민주당이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건 반드시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하시고 그 정도의 것인지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면은요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억지로 드시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 공연 전시업계에서는 상당한 그 흥행 보증 수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건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 의원하고 열린당 의원이 계속 이 문제가 뭐 예술의 전당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고 우리 정부 산하 공연 관련 이야기가
그건 일종의 흥행 보정 수표에서 이렇게 뭘 적법한 절차를 했을 뿐 아니라 갑자기 공연 시설이 비어서 급하게 이걸 좀 보충해 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언론사들이 쉽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대표가 했던 전시들이 보면 대부분 MBC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KBS, 연합뉴스, 한국일보 많은 경우 언론사랑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그걸 시작했을 때 그게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김건희 대표를 전시 대행을 같이 하게 했는지 그걸 그 부분은 검증해 보면은 언론을 말씀하시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검증해 보면은 김건희 금방 알 대표의 수 있을 어떤 흥행성이나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허위 경력 기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허위가 그게 과연 어디까지 저는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중에 일종의 그 비즈니스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이희호 여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희호 여사는 사실 여성운동의 데모였고 대부분의 다른 후보들은 이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혼자서 이 검사 남편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룬 성공입니다. 그 성공이고 그걸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위를 만들고 했던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정말 문제되면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